이제 대부분 뭐 사업자 한 개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이게 맞아? 아니야? 고민 많이 하세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5,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일단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은 채워봐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팔리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도 특급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정사장 채널에서는 월 매출 1억 이상의 대표님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인상이 장난 아니신데 궁금하시죠?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대는 구대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83년생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83년생이신 거예요? 네,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냥 편견이긴 한데 되게 귀여우시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연세 많으신지 몰랐어요. 이게 살찌고 네. 철이 안 들면은 나이가 덜 들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구대는 구대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거기 채널을 보니까 그 여러 출연자분이 계시던데 구대표님이시고 구대린님도 계셨고 여자분도 계셨던 것 네, 같아요. 구기자. 구기자. 구기자는 차 이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살려보려고. 어쨌든 우리 그 구대표님 모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매출 1억 이상의 대표님들만 모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월 매출 1억까지는 사실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를 쏙쏙 뽑아 먹어볼 텐데요.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무슨 사장으로 부르거든요. 구 대표님이시니까 구사장으로 부를까요? 네, 그럼 우리 구사장님으로 제가 촬영할 때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놈 아닌데 원래 대표님이라 하거든요.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던데.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 옆에 있어봐야 중압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다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1억은 이제 7월 달에 1억 됐고요. 지금 9월 달이니까. 거의 한 5월, 6월부터 8천에서 9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1억을 찍고 지금 유튜브로 하고 계시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구매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만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채널도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거죠?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네. 중국 구매 대행에서 월 매출 1억이면은 마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마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네. 23에서 25% 사이 정도. 그 정도면은 유럽이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마진율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저는 뭐 하나 팔아서 많이 남기자보다 일단은 많이 팔고 보자 약간 이런 주의라. 그러면은 많은 상품들을 지급을 네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랑 좀 결이 비슷한데 저도 하나가 빡 떠가지고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데이터로 쌓아놓고 그 상태에서 뜬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한 달에 2개 정도 팔리는 애들이 여러 아이템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일단은 많이 올려서 아무나 하나씩 얻어 걸려라. 그러면은 우리 구사장님께서는 지금 상품을 몇 개 정도 등록을 하신 거예요? 상품이 총 다 해서 한 3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개? 3만 개에 1억. 아니 근데 중국 구매 대행 치고는 많이 올린 건 아닌데요? 근데 효자 상품이 조금 있어요. 있으세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럼 그 부분을 좀 쏙쏙들이 뽑아 먹어 볼 텐데요. 우리 구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매 대행을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83년생이시면은 원래 직장을 다니셨던 거예요? 예, 10년 전쯤에 직장을 다녔었어요. 10년 전이면은 퇴직한 지 10년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좀 회사 일이 잘 됐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이제 병행 수입하는 그런 회사 다녔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네. 막 까불고 잘난 척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나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회사 그만두고 나서 계속 사업을 시도하신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디 하셨나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제 군대 선임 중에서 네. 흥신소하는 선임이 있었어요. 네. 아니에요?
저도 겁이 많아서. 아니 각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여기 구사장님이 진짜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그래요. 저도 이 영상에서 보기에는 다들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편이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너무 말투가 부드러워서. 제가요? 네. 어 약간 이게 좀 카메라 앞에서 좀 이중인격 같은 느낌? 이중인격. 네. 좋은 말이네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을 한 10년 정도 그럼 진행을 하신 건데. 뭐 사업이라 하긴 뭐하고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것저것 했었는데 다 안 되고 이제 코로나 때 그 주변 동생 중에 네. 한 명이 좀 중국 구매 대행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배대지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배대지를 운영할 정도면은 그때 되게 크게 했었죠, 그 친구는. 그럼 유튜버예요?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되게 대충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죠. 나 같아도 대충 가르쳐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대량 구매 저 처음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올리기만 하면 다 팔리던 시절이라 그게 언젠데요? 이게 한 4년 됐죠, 벌써. 아 그때 당시부터 구매 대행을 시작을 되게 뭐 시작은- 맛을 본 거네. 네네, 그쵸. 네. 그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 뭐 카테고리별로 탑백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알려줬던 게 탑백에 있는 것만 키워드 뽑아서 올려도 무조건 팔린다. 그때는 그랬죠. 그렇게 해서 팔렸는데 한 6개월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지재권 때문에 그때가 지금보다 지재권이 심하진 않았는데. 그 의류나 패션 잡화 이쪽은 좀 심하게 잡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네.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었던 뭐 아디다스 추리닝 같은 거. 그게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네네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폐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하던 때니까 음. 바로 퇴점 당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현타 와가지고 그때 조금 벌었던 걸로 애플워치 스트랩 사입을 좀 했었어요. 애플 워치 스트랩? 스트랩은 네, 그거구나. 호환 상품이니까. 아 호환 제품을 중국에서 떼온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입을 했으면은 이거는 구매 대행은 아니고 수입을 한 네. 거네요. 그쵸. 네, 네. 근데 뭐 마케팅이랑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네. 망했죠. 브랜딩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 거예요? 네네네. 그 망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이제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매 대행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 대행으로는 지금 1년 조금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1년 반. 네네. 그럼 1년 반 만에 1억 매출을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반자동으로 했었습니다. 반자동? 네. 반자동 뭐 어떤 프로그램 쓰셨어요? 헤이셀러 프로그램. 헤이셀러. 요새 쿠데나 윈들리나 이런 거 많은데 서 과장님 하는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왜 그거를 쓰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거저거 강의를 기다리다가 네. 대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그 강의 듣고 거기서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그거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가지고 강의를 듣고 반자동 프로그램 배운 다음에 사용해가지고 상품을 어느 정도 올리니까 첫 매출이 발생을 하던가요? 첫 매출은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왜냐면 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대충 어떤 게 팔리는지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완전 초대량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자동이니까 소싱 네네. 능력이랑 좀 그런 게 있어야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일단 되는 지금 거예요? 하고 네. 있는 거는 벤치마킹 위주로 하고 있죠. 벤치마킹? 판매 이력 있는 상품. 그 조금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스마트 스토어든 이제 옥션이든 이제 구매 이력이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하고요. 좀 비슷하게 키워드 잡고 그렇게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구매 대행 하시던 분들 거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은 또 중국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위너 시스템 이런 거 뺏는 거 이런 것도 하세요? 아니요, 매칭 같은 건 안 하고요.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소싱할 때 이제 내가 뭘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됐던 상품들을 그대로 따라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 거나 네네네, 다름없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비슷한 거. 프랜차이즈로 따지면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역전 할머니 맥주를 크라운 오프가 따라 했듯이 뭐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따라 하는 거죠. 네네네. 따라 한다면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따라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중국 물건을 아예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팔린 이력이 있는 비슷한 상품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팔린 이력이 있는 비슷한 상품을 가공을 그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그대로?
제목만 제가 바꾼 거고 특별히 가공은 안 했어요.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진들은 현지 사이트에서 뽑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현지 사이트에 있는 거를 뭐 거의 그대로죠. 중국말이 많이 있는 것만 좀 지워주고 네네. 상품명만 좀 살짝 바꿔가지고 등록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때 당시에 강의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면 직접 고안해내신 방법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줘요? 처음에 이제 기본 익힐 때는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 기본 익힐 때는 지금 지났잖아요. 월 매출 1억이면.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다 쳐도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다른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노하우라기보다 이제 대부분 매출 어느 정도 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계속 하시거든요. 될 때까지. 이제 대부분 뭐 사업자 한 개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이게 맞아? 아니야? 고민 많이 하세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5,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일단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은 채워봐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팔리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00개 정도 채우는데 반자동으로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적인 게 기억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처음에 저도 한 3달 정도 걸렸었고요. 지금은 그냥 뭐 알바분들 쓰고 뭐하고 하면은 한 달이면 할 수 있죠. 5,000개 처음에 3달이면은 하루에 몇 개씩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하루에 뭐 한 50개 내외? 50개 내외. 50개에서 한 80개 사이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브랜드 상품을 팔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비브랜드인데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판매된 이력만 있는 것들만 그 현지에서 찾아가지고 반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만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 완전 노가다 했던 거죠. 그냥 노가다만 쭉 하시고 지금도 그럼 계속 노가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다가 네. 좀 잘 팔린 게 있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 가공하고 이제 키워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원래는 이제 키워드를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냥 메인 키워드 정도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엄청 많이 나열을 하는 거죠. 여기에 검색해도 걸리고 저기에 검색해도 걸리고 비슷한 이름을 많이 넣어서 최대한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걸 하다가 이제 재가공을 하고 나서는 좀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라. 근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네네네. 초보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네. 우리가 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그럼 주력 아이템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품을 가공을 할 때 네. 상품명을 어떻게 또 다르게 가공을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 구 사장님께서 상품명을 딱 자리에 앉아서 친다.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공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게 내가 할만한지 안 한지 그걸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할만한지 안 한지.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할만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일단은 이게 할인돼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11번가라든지 지마켓 옥션이라든지 이 할인 동의를 해놓으면 임의로 할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려서 팔린 건데 수요가 있는 거는 그때 이제 확인이 됐고 이게 과연 내가 들어가서 이제 붙어볼 만한지 그냥 단순하게 할인돼서 팔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좀 작정하고 재가공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든요. 어디다 검색해요? 이제 네이버나 쿠팡 들어가가지고 이제 판매된 키워드랑 관련된 이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높은 거는 잘 안 들어가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월 조회수 500에서 3000 사이? 특정 툴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판단하세요?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단 셀러라이프,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검색량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이제 실제 검색을 해요. 네이버나 쿠팡에. 실제 검색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구매 대행 상품이 있는지 아니면은 국내 상품만 있는지 이제 그걸 검색을 해보고 해외 상품이 첫 번째 페이지 상위에 노출이 돼 있다면 이제 기존 판매자들이 리뷰가 어떻게 되는지 구매 건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보고 너무 리뷰가 많다. 그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전부 다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을 바꾸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드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이걸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상품명부터 바꾸는 거예요? 상품명, 뭐 상세 페이지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명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확률을 높였다면 이제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그거랑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다듬어 주는 거죠. 뭐 어떻게 다듬어요?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이제 되게 큰 상품이 있어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이 있는데 이제 일반 판매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국내 택배비 별도, 관부가세 별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관부가세 무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상품명 상에서 좀 홍보를 해준다든지
근데 그게 있잖아요. 상품명 품질 체크를 해보면 걔네들은 빨간불이 뜨잖아요. 제가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해요?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런 거 다 이제 확인하고 한 거예요. 어디다가 확인을 해요? 그 네이버 쇼핑 그 톡톡으로 이런 문구를 써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은 상품명 품질 체크에 빨간불이 뜨더라도 뭐 일단은 톡톡에 물어보고 그걸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 문구를 넣기 전에는 뭐 체크했을 때 문제 없었는데 경쟁사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다른데 이런 말을 써도 되느냐. 오케이를 받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체크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버튼 뭐 안 눌러도 되니까 그죠? 그냥 체크 안 하고 일단 톡톡에서 확인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톡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저 확실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특정 상품명을 이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가 서비스적인 부분만 바꾸시는 네네. 거예요? 뭐 상품명을 다듬기는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톡톡을 말씀드린 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 톡톡이나 그 판매자 고객센터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체킹하고 하는 습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품명이라는 게 그 마켓 측에서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지 법적으로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광고법에 위반되는 그 정도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법 위반되는 요소도 그냥 쓰거든요. 쓰고 문제되면 내리는 위주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저랑은 그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상세 페이지는 일단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제품 이미지 자체는 중국 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후킹 요소 같은 것만 저희가 따로 제작하고 있어요. 후킹 요소라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냥 후크 선장 생각하면 돼요. 갈고리. 그렇죠. 갈고리로 이렇게 촥.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팁 하나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게요. 처음에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국내 기존에 같은 카테고리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자 그 사람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라. 해외 판매자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거는 어차피 뭐 볼 것도 없이 거기는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세 페이지를. 구매 대행 업자분들 중에요? 있기는 하겠지만 국내보다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파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입해서 파시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제조한 물건들도 많을 테니까 그쪽을 노려서 한번 체킹을 해보라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게 그 순서를 짜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상세 페이지의 순서. 네네네.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근데 그거를 국내 이제 수입을 하셨든 제조를 하셨든 그런 판매자분들 거를 찾아보시면 흐름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거든요. 다 비슷해요? 비슷한 건 아닌데 이거 흐름이 너무 매끄럽고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네네네. 이 순서가 너무 이야기 같은 거지. 네네네.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참고하고 너무 똑같이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 색깔 조금 입혀가지고 말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도 벤치마킹이 제일 먼저기는 한데 왜냐면 이 사업 자체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 거 뺏기는 게 정상이긴 하죠. 잘 판단해가지고 사실 이걸 주된 노하우로 가지고 계신 분은 제 주변은 많이 없는데 우리 사장님 주변에는 많으신가 봐요. 제가 잘 못하니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면은 저희는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은 사실 재물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상품명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아예 뭐 똑같이 하고 베끼라는 게 아니라 참고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찾고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마 구사장님 얘기를 듣고 영감을 얻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유튜브에서 얘기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진행하시는 게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브랜드 상품이잖아요. 그쵸. 브랜드는 사실 소비자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상세 페이지 볼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수정을 이제 뭐 상품을 판매하고 주력 아이템이 됐을 때 수정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원래는 사진만 붙이던 거를 좀 더 이쁘게 디자인 요소로 그러니까 정품임을 인식하는 정도로 디자인을 바꾸는 정도로만 하거든요. 우리 구 사장님처럼 흐름을 가지고 후킹 요소를 넣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이게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최대의 단점이 이제 품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상품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모든 중국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품질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판매자들이 좀 있어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세 페이지로라도 좀 꼬셔야 된다. 근데 요새 유럽 쪽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런 상세 페이지를 더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상위 노출되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상세 페이지에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사장님 말씀 듣고 한번 영감을 얻어서 국내 상세 페이지를 체크해가지고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을 팔 때 키워드 엄청 찾아볼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리뷰를 몇 개 달면 상위 페이지를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